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텀이 좀 길었죠? 2주. 근데 시간이 가정의 달이어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그런 행사들도 많고 어제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일을 또 새로운 일을 하실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저는 어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꿈도 꿨어요. 저한테 입맞춤을 보려 하시면서 위대하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꿈도 꾸긴 했는데요. 그러듯이 우리가 여기 도란도란에서 학장님이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이런 강의 자체도 참 위대한 강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장님 컨디션이 좋으신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잘 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게요. 예, 학장님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들 이것저것 많이 이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양상들하고 결부가 많이 되어 있고 저는 뭐 특정 정치적인 무슨 그런 거는 이제 아닌데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 새로운 정부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이제 차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동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지점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해 들어가는지 잘 개입해 들어가면 발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안팎의 크고 작은 많은 차이들에 순조롭게 개입해서 갈등이 아니라 조화와 발전이 있기를 그렇게 이제 작게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네, 새 작은 돼지입니다. 이 돼지 삼형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리틀은 이제 작다는 건데 요거는 지금 삼형제로 되어 있죠. 동화에 보면은 우리는 지칭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이런데 영어에서는 he, she 분명히 이제 지칭을 하고 있어서 다 he로 지칭이 돼요. 근데 이거는 그 뒤에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왜 꼭 he여야 해? 그걸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처음에 등장할 때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지 이 셋 사이에 나이 차이 같은 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거기에다 이제 첫 번째가 마지로 할지 막내로 할지 아니면 남자로 할지 여자로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의미들이 또 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내가 만약에 넣는다면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그것도 생각거리 중에 하나죠. 우리가 계속 이제 했었습니다. 잔소리, 그 영험한 아니면 가로, 물음표, 효능 아니면 심각한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그 지점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 삶에 기능을 합니다. 차이가 없으면 정말 재미없는 사회가 될 거예요. 차이 때문에 재미가 발생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또 시작이 되죠. 보고 난 다음에 도저히 가만두고 볼 수 없는 이 차이들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지난 시간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게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로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잔소리라고 하더라도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고요. 여기에는 무엇에 따라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반응과 결과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죠.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우리 기본만 하고 살자. 이런 얘기가 사람을 이제 열티게 하는 매우 속상하게 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다고 했고, 근데 기본이 너무
처음에는 저는 기본만 하자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살자, 소박하게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기본이 굉장히 높아. 대체 이 높아진 기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여러분 해주신 얘기 중에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것이 속속 들이닥쳐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봐. 그러다 보니 자꾸 비교가 되게 되고 기준이 높아지고, 이 높아진 기준 자체는 저는 이거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 다음이 어떨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잔소리에 대한 여러 반응들, 이게 정말 다들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거죠. 일본, 이거는 정말 있을 거라고 저는 있어도 매우 드물 것이다 생각했는데 잔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역시 맞는 말이라면 동의해주고 스스로를 반성한다. 설마 이게 있을 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분은 잔소리를 잘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말 잘 듣게 된다. 귀한 얘기를 해주셨죠. 나머지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었고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늑대에게 당하는 빨간 모자, 늑대를 넘어서는 빨간 모자. 이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당하는 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희망하는 상황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거대한 차이에 따라서 사이에 여러 가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잔소리로, 큰 소리로, 화, 분노, 짜증, 침묵, 조언, 관심, 이 여러 가지들이 개입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무진장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들을 인지하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이에 들어가는지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이제 오늘 좀 숙제 비슷하게 집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잘하는, 나도 모르게 잘하는 그 잔소리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가? 내가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가?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전에는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웬일인지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거나 어쩌다 하더라도 달게 느껴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요거 몇 가지 물어볼까요? 내가 잘하는 잔소리 어떤 게 있어요? 방정리해라. 그러면 잘 하던가요? 방정리해라. 또 어떤 게 있어요? 숙제해라. 시간 좀 지켜라. 누구한테 해요? 딸한테. 그 말을 하시는 분은 시간을 잘 지키십니까? 어떤 그 잔소리를? 앞에 말하신 분하고 똑같은데 물건 좀 제자리에다 넣어라. 제자리에 놔라. 제자리 놓지 않으면 본인한테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둔 자리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짜증 나기 시작해요. 짜증 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조치 같은 걸 취하게 됩니까? 이야기를 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걸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조치는 아니었고요. 네. 그냥 내가 열만 받다 마른 것 같아요. 열만 받고 만다. 네. 다음번에는 또 여쭤볼게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는지. 혹시 그 잔소리 잘하는 본인이? 저는 잔소리 안 합니다. 주로 듣고 사십니까? 여기는 어떤? 안 하는 편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이런 그런 혹시 있으십니까? 좀 미루는 습관이 조금 있어요. 미루는 습관이 있어서. 누가 잔소리를 하나요? 친한 사람이. 그런데 그분한테는 잔소리를 본인은 안 하시고 일방적인 잔소리를 듣기만 하는 건가요? 일단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 정말 듣기 싫다. 어떤 게 또 있어요? 집 치우라. 집을 치워요? 힘이 아내를 치우라는 거 아니겠죠? 정리해라.
근데 어떤 분이 아까 그거 자기 딸한테 혹시 본인이 듣고 본인이 또 하고 이런.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제 아. 숙제.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끄집어서 계속 얘기할 때 좀 듣기 싫더라고요. 뭘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지금은 좀 거의 거쳐나가고 있는 건데 네. 약속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슈가 저인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12시에 만나자 그러면 음. 코리안 타임이 적용이 되니까 10분 이렇게 늦어서 상대방은 과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친한 사이니까. 과하게 화를 내요? 저도 네. 그걸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마치고 가려다 보니까 네. 시간이 늦는데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걸 계속 지적을 하면 화가 나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친 실정이거든요. 그 아까 저기에서 하신 말씀하고도 좀 비슷하네. 저분은 시간 좀 잘 지켜라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 그렇죠. 이런 분한테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이미 거쳤어요. 이미 고쳐서. 전에는 듣기 싫었으나 이제는 그냥 그럼 이제- 고쳤으면 들을 일도 없겠네요. 이제는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안 왜냐면 하죠. 제가 더 미리 가니까. 미리 가요. 과하게 또 좀 빨리 가는 게 되게 과하게 빨리 가시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서 고치려는 좀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을 저한테 두지 않고 우리로 좀 넓히다 보니까 저 사람도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네, 고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많이 기다려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거 같진 않아요.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상대방이 만약 늦게 나온다, 그럼 저는 그냥 갑니다. 네. 몇 분 정도 기다려요? 저는 한 5분, 10분 넘어 그냥 갑니다. 네. 물론 이건 지금 촬영용이기 때문에 늘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약속을 정해놓고 부랴부랴 할 일이 막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뭘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밤 약속에 늦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일상적인 공간에서.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보통 그냥 갑니다. 알아서 따라오겠거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가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다려주는 방법, 아니면 그냥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서 그건 그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은 이제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네. 이 지난 시간에 그 부탁을 드렸었어요. 잔소리에 관해서 가족 회의를 한번 해보시고, 나 이런 얘기 정말 듣기 싫다, 뭐 서로 그런 얘기들을 가족끼리 해보자고 했었죠. 나와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비아동의 예쁜 주민 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듣기 싫은 잔소리, 그리고 이걸 왜 듣는지, 잔소리 들었을 때 기분, 그리고 이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식구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9살짜리 딸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잔소리에 대해서, 듣기 싫은 잔소리가 뭔지 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 남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아이는 먼저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하는 게 핸드폰 그만해, 그리고 숙제 안 해? 얼른 자. 이런 게 제일 싫다고, 이거 잔소리로 느껴지고 엄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넌 이걸 왜 듣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핸드폰 하는 것을 재밌어 해서 모든 게 핸드폰으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분은, 들을 때 기분은 마음속으로 슬프대요. 화날 줄 알았더니 얘는 또 슬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듣지 않기 위해서는 핸드폰 하는 시간을 정하면 잔소리 듣지 않을 것 같다 하면서 자기가 방법을 정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을 제시를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의논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자 그랬거든요. 제 남편이 너무 착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제 남편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제발 남들한테 호구는 대지 말자 우리가. 근데 이게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라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고치려고 애는 쓰는데 제가 이 잔소리는 남편한테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많이 어지른데 제 남편도 잘 어질러요. 제 딸도 그렇지만 그래서 남편한테 집안 어지르지 말라고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 해봤더니 이거는 나의 타고난 성향과 성격 차이 때문인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잔소리할 때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봤거든요. 우리 여보가 왜 나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지 하면서 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이 나올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요소를 다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게 본인이 잔소리 듣지 않기 위해 선택한 그런 방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마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워낙에 제가 집안일을 좀 등한시하고 이래서 살찌는데 너무 먹을 걸 좋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 옛날에는 엄마 잔소리 들을 때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40 넘어가고 이럴 때 엄마 잔소리 하시면은 그냥 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잔소리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한테 듣는 잔소리가 시골에서 음식을 많이 주세요. 시댁에서. 근데 이게 맛있는 거는 빨리빨리 먹는데 맛없는 거는 제가 좀 처박아 놓고 안 먹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에서 곰팡이와 함께 그래가지고 남편이 늘상 하는 얘기가 음식을 먹기 싫은 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려라. 좀 냉장고 좀 치우고 살자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게으르니까 이런 잔소리를 듣는다고는 생각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런 잔소리 하면 더럽게 말면 돼. 지가 치우면 되죠. 실제로도 남편한테도 여보 그 말 하기 전에 자기가 치워봐요. 그렇게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면은 남편이 잔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만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게 남편하고 저하고는 서로 많이 잔소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잔소리가 뭐지 하면서 한참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딸은 금방금방 말하는 걸 보면은 저는 결혼 초에 남편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 잘하는 건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제 눈에 거슬리는 것도 일단은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딸아이한테는 제가 대화를 하기보다는 명령을 하더라고요. 너 핸드폰 안 하면은 핸드폰 다 버려버린다. 다 부셔버릴 거야. 던져버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제 마음 알게 된 것도 중요한 그리고 귀한 시간이었는데 제 딸아이와의 대화의 방법 이거를 한번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한테는 숙제여서 처음에는 접근하는 게 되게 괴로웠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또 하나의 숙제를 더 주어진 것 같고 이 숙제는 저를 발전시킬 것 같아서 지금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치부를 다 밝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너무 잘해서 없나 봐요. 혹시 질문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아무런 뭐 코멘트 같은 거라도. 잔소리 듣다가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잔소리를 하면 그러다 싸우고 싶은 처음에 전 냉장고 청소 이거를 남편이 한두 번 할 때는 그냥 들었거든요. 근데 연달아 계속 저리 가면서 말하고 이리 가면서 말하고 투덜투덜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보 제가 할게요.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네가 쳐! 이렇게는 한 번 해봤어요. 냉장고 다 버려!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간에 제가 그렇게 화내니까 남편도 그 순한 사람도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같이 술 한잔 하면서 풀고 그랬어요. 질문 있어요? 아까 딸의 잔소리를 들었을 때 딸의 기분은 슬펐고 남편의 기분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잔소리를 나한테 하지 하면서 제 마음을 생각하려고 곰곰이 생각을 한대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 근데 그러면 본인의 기분은 어땠나요? 잔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제가 듣기 싫은 잔소리 할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더럽게 말만 해. 지가 하지. 흥분 모드. 그러니까 제가 고친다고 한 번 할 때는 알겠다고 고친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잔소리라는 게 제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속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분출을 해요. 그래서 집안을 풍지풍파를 일으키죠. 네, 고맙습니다. 사실 박수. 어떤 부분은 뭐 하시기 좀 그런 얘기도 그냥 과감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부닥치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각자 조금씩 답을 찾은 분도 있을 것 같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거나 작은 게 뭉치면 이게 아주 또 괴롭고 이렇게 되는데 그 푸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이제 사실 돼지 삼형제도 그 얘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냥 이야기 자체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지프로 진 집 훅 불러서 날아가고 나무로 진 집 훅 불어서 날아가고 벽돌로 진 집은 안 날아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집 이야기고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나한테 오는 여러 자극들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못 견뎌서 화가 나고 그런 걸 만약에 집이 무너지는 걸로 놓고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뭔 얘기를 들을 때 냉장고 얘기지만 사실 냉장고 얘기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그 얘기 전혀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냉장고가 오지되건 세상이 쑥대밭이 되건 말건 너무나 조용하고 좋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런 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무엇은 그 무엇에 대한 거기도 하지만 냉장고는 냉장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냉장고 지점까지 올 때의 많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잔소리를 딸한테 할 때에 핸드폰 얘기가 핸드폰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여러 가지가 그 얘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또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거를 짚어가서 어디서 연결된 것들인지 생각하는 것하고 냉장고만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만 얘기하고 좀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조셉 제이콥스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입니다. 영국에서 교육받았고 미국에서 정착했고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던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정착이 된 게 이분으로 인해서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돼지 삼형제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변주가 됩니다. 관전 포인트 여기도 이제 세 마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삼세판 각종 여러 가지 셋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세 마리가 나오고 나는 어떤 돼지인가? 우리는 어떤 돼지가 되길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떤 돼지가 되기를 원하는가? 또 늑대가 나와요. 늑대는 누구? 무엇인가? 그리고 늑대를 탓하게 되는 마음이 분명 생기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봐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토리 간단하게 볼게요. 옛날 그렇게 시작이 되죠. 옛날 돼지가 실을 읊고 원숭이가 잎담배를 씹고
닭이 강인해지려고 코담배를 맞고 우리가 꽥꽥꽥 하면서 돌아다니던 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이거는 여러 재미난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돼요. 요새 걸로 만들어도 되고 3마리 돼지 새끼 돼지라고 했더니 돼지 데리고 늙은 엄마 돼지가 있었어요. 다 데리고 있을 만큼 풍족하지 못해서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있을 건 있지만 내보내줄 수도 있겠죠. 혼자 살도록 입신 출세기를 찾으라고 내보냈어요. 자, 내보냅니다. 이렇게 엄마 돼지, 새끼 돼지 3마리. 첫 번째 돼지는 집단을 지고 가는 인간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돼지는 뭐고 인간은 뭐지? 인간이 나옵니다. 인간이요. 집을 짓게 그 집을 내게 주시오. 인간이 주었어요. 새끼 돼지는 그것으로 집을 지었죠. 네. 여기 이제 되풀이되는 말입니다. 예. 새끼 돼지야, 나를 들여보내줘. 그러자 안 돼. 내 수염을 걸고서 말하지만 안 돼. 새끼 돼지인데 수염이 좀 이상하죠? 네. 요 수염은 영문학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내 수염에 걸고 말하지만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셰익스피어 그 작품들에도 나옵니다. 그거를 그냥 따서 문학적인 관행으로 수염이 어디서 그냥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푸해서 이제 날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새끼 돼지를 다 먹어치웠다 예요. 이 스토리에서는 먹어치웠다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에는 다 살게 되죠. 제각기 이제 이름도 부여받고 근데 첫 번째 돼지는 죽습니다. 잡아먹히는 거죠. 네, 이게 나가고 집으로 지었는데 늑대가 불어서 날아가고 죽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furze는 뭐냐면 가시금적화예요. 이렇게 생긴 거고 이 이제 나무 가지죠. 이 나무 가지로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새끼 들여보내죠. 안돼. 그러니까 후 불어가지고 또 날아가서 또 먹었어요. 예, 다 먹어치웠어요. 예, 가시금적화로 하고 먹어서 여기 이제 배가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돼지는 벽돌 짐을 진 인간을 만나서 그걸로 집 짓게 해달라고 합니다. 벽돌을 주었죠. 또 마찬가지로 와가지고서 들여보내줘 그럽니다. 안돼. 그러니까 이제 후후 불죠. 아무리 불어도 안 넘어가죠. 네,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작전을 달리합니다. 불어도 안 넘어가니까 이제 돼지를 끌어내야 되겠죠. 집은 아무리 그러니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야, 저기 멋진 순무밭이 있어. 거기 가자는 거죠. 나오면 이제 잡아먹으려고. 어딘데? 그러니까 스미스 씨 집 마당에 있는데 내일 아침에 불어로 올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요. 좋아. 몇 시에 갈 건데? 그러니까 6시. 아침 일찍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새끼 돼지는 5시에 일어나서 갑니다. 예, 정보는 다 취했어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까지 다 이제 챙겨놓고서는 선수를 치는 거죠. 먼저 가요. 늑대가 오기 전에 순물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 다음에 돼지가 와가지고 새끼 돼지 준비되지? 그러니까 나 가가지고 갔다 왔지. 그 다음에 한 단지 양을 먹으려고 이제 챙겨갖고 온 거예요. 네, 늑대는 어떨까요? 예. 먼저 혼자 가가지고선 다 챙겨갖고 옵니다. 늑대 자세 보세요. 아주 그냥 유유자적입니다. 늑대는 이 말을 듣고 아주 화가 났지만 참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제 끌어내야 되니까 참아요.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멋진 사과나무가 있는 데를 아는데 딱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저 아래 메리 가든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다면 내일 5시에 너를 데리러 올게. 그래요. 그때 가가지고 사과를 따자. 그래 새끼 돼지는 다음 날 아침 4시에 갑니다. 예, 보통 돼지가 아니에요. 4시에 갑니다. 서둘러 사과를 따요. 그런데 늑대가 오기 전에 이제 자기가 돌아가야지 그러고서 막 합니다. 하지만 나무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늑대가 저기 오는 게 보여요. 이거 큰일 났죠. 무서웠어요. 늑대가 다가와가지고 새끼 돼지야 이런 나보다 먼저 왔구나.
엄청 화가 나는데 억지로 웃음을 지면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사과들은 좋냐? 그러니까 아주 좋아, 하나 던져줄게. 던져주니까 늑대가 그거 가지러 간 사이에 뛰어내려가지고 부지런히 돌아옵니다. 네, 시간보다 일찍 가가지고서 나무를 사과를 실제로 따고 하나 미끼로 던져놓고 늑대가 가가지고 물어오는 사이에 자는 이제 튄 거죠. 네. 자, 늑대의 어떤 심정일까요? 이제 다른 정보를 또 됩니다. 이제는 뭐냐? 야, 내일 오후에 생클린 마을에 시장이 열리는데 갈래? 그래요. 오늘 오후입니다. 요건 뭐냐면 시간을 보세요. 내일 6시, 내일 5시. 이 마음이 급해. 늑대는 정보를 주고 빨리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땡기게 됩니다. 이제는 못 참겠어요. 도저히. 오늘 오후에 이제 있는 정보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빨리빨리 끄집어내요. 몇 시에 가래? 3시에. 어떻겠어요? 예? 또 마찬가지로 먼저 갑니다. 시장에 도착해가지고 재미나게 본 다음에 버터 제조통을 사가지고 버터 휘저는 그거 이제 통, 버터 만들 때 쓴 그 통을 사면 좀 이따 그림이 나오는데 근데 늑대가 오는 게 보여요. 이제 맞닥뜨리는. 그래서 버터 제조통 안에 들어가서 내리막길로 막 통을 굴려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무서워가지고서는 이제 도망을 가고 그 사이에 어쨌든 이제 돌아온 거죠. 늑대가 새끼 돼지 집에 가가지고 그래요. 갔는데 언덕을 굴러 내려오는 크고 둥근 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네, 이런 거죠. 장에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을 샀는데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늑대가 도망갔죠. 그러자 새끼 돼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무섭게 했구나. 시장에 갔다가 내가 버터 제조기 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굴러서 언덕 내려왔거든. 그래요. 늑대는 정말이지 아주 화가 났어요. 새끼 돼지를 먹어치우겠다고 굴뚝으로 잡으러 가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 공언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정보를 이런 것까지 다 주세요. 우리 늑대는. 새끼 돼지는 이제 늑대가 뭘 하려는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늑대가 가득 찬 솥을 걸어놓고 맹렬한 불을 피웠어요. 늑대가 굴뚝을 내려오자 솥뚜껑을 열었고 늑대가 빠졌죠. 요 스토리는 많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뚜껑을 확 닫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못 보셨을 건데 늑대를 끓여서 저녁으로 먹고는 이후 내내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 동화의 컨셉이죠. 맨 앞에 옛날 이러고 뒤에 이후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헐, 다른 걸 스토리가 그렇죠. 앞에 두 마리는 다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거를 잡아먹은 늑대를 잡아먹어요. 복잡하죠 이게. 들어간 것이 결국 어디로 간 걸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 잔혹 동화의 특이 버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잔혹하다고 하기엔 좀 코믹하고 어쩐지. 네, 굴뚝으로 간 걸 들어가서 뚜껑을 확 닫아서 끓여서 드시는 겁니다. 아주 단정한 자세요. 요거는 이제 초상화라고 그래야 되나?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요거는 순무로 보여요. 이제 챙겨온 거죠. 이게 아직도 이제 남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는 이제 가죽입니다. 가죽이고 이제 돼지가 이런 겁니다. 이 세 마리 돼지의 이야기는 여러 이제 변주가 되게 돼요. 이 늑대가 어쨌든 나오죠. 늑대가 등장하는 또 다른 우리 앞에서 본 게 있죠. 빨간 망토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늑대가 빨간 망토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늑대 왔는데 와서 좀 처리를 해다오. 그 왜 빨간 망토가 늑대가 물리친 여러 다른 버전들을 우리가 봤어요. 갑자기 막 총을 꺼내가지고 쏘고 뭐 이런 것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야, 너 옛날에 늑대 했지? 요번에 와가지고 좀 퇴치를 해줘. 와가지고 이제 퇴치를 해주는 걸로 꾸미기도 합니다. 동화를 만들 때 등장 인물들을 바꾸거나 인물들의 수를 바꾸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을 더 집어넣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른 동화하고 붙이거나 이런 것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예.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게 뭐 어쩌자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스토리 그림들을 통해서 세 마리 갖고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의 이 무공 활약 우리가 이제 본 바 있습니다. 예. 다 봤죠? 자, 그럼 나는 어떤 돼지일까? 이제 어쨌든 이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계속 이제 한 겁니다. 그쵸? 세 마리 돼지 중에 첫 번째 어려움에서 바로 넘어가는 돼지, 좀 버티다 넘어간 돼지, 막판까지 버틴 돼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냥 여태까지 살아본 경험을 생각해 보건데 나는 왠지 첫 번째 돼지인 것만 같아요. 네, 나는 그래도 난 그거는 아니야. 두 번째. 보통 이게 두 번째, 보통 돼지.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아니 나머지는 뭐죠? 으깨물 손 안 드신 분 왜 안 들었습니까? 왜 안 들었죠? 개고기 안 먹어요. 어떻게요? 빈대래요. 세 번째 집에 가서 빈대 붙은대요. 그러면 그건 몇 번째 돼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나 혼자 감당은 못하지만 남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는 된다.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아요. 그럼 난 저런 분과 같은 유형인 것 같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이따 여쭤볼 텐데 냉장고를 치워라. 네? 그럴 때 나는 그 얘기만 들으면 처음부터 화가 난다. 아니에요? 그럼 두 번 얘기하니까 화가 난다. 세 번째 얘기하니까 화가 난다. 그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돼지 사이 말하자면 처음에 화가 난다. 그러면 처음에 내 안에 뭔가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화를 딱 냈다는 거는. 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나는 셋 중에 어느 하나의 돼지일 수도 있고 혹은 새 얼굴의 돼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버티는 게 있어요. 내가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내가 어떤 돼지지? 첫 번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은 내가 굉장히 견고하고 어떤 부분은 무르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집이라고 하는 게 나의 집은 어떤 집인가? 우리의 집은 어떤 집인가? 이 비유로 그냥 이것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 스토리에 보면은 그럼 집으로 진 집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집으로 집을 졌는데 아니면 나무 집 괜찮은데 왜 나무 집 뭐 문제가 있나? 벽돌지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스토리 상으로 그런 거지만 그것 때문에 이 스토리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벽돌집만 집이야? 나무로 지면 안 돼? 이런 거죠. 일단 여러 집들을 볼게요. 예. 그림 재미삼아서 동화에 나오는 이제 집들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호비트 그 영화 스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거는 캐나다의 동화에 나오는 커티지처럼 실제 이렇게 만들었고, 요거는 나무에 이렇게 짓진 거죠. 이것도 캐나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멕시코의 조가비 같은 소라 같은 이런 집입니다. 안에가 보면 뭐 거의 동화죠. 뉴질랜드 그리고 멕시코 이것도 이제 조가비 같은 그거죠. 그런가 하면은 시골스러운 미네소타에 이런 집이 있고 타일랜드에 이런 집
포르투갈. 이거 돌이죠. 돌 사이에 이렇게 지었어요. 스톤 하우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이고, 네, 러시아.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게 미국인데 이렇게 쭉 길주름하게 해놓고 안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소박한 코티지를 이렇게 이제 꾸민 거죠. 네, 이건 베트남입니다. 아이슬란드, 프랑스, 일본. 네, 이게 나무죠. 나무 위에 새집 마냥 얹은 거예요, 집을. 요거는 이제 분포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고, 왼쪽에, 오른쪽에 따라서, 요 아래쪽에 따라서, 많이 등장하는 재질들이 있죠. 요 아래쪽은 광물질들로 많이 짓죠. 예를 들어 그리스 같은 데 보면 하얀 뭐 이런 것들 많죠. 돌 같은 거 많고 뭐 이런 거. 나무가 많이 등장하는 경우, 흙이 많이 등장하는 경우, 돌이 많이, 이렇게 주변에 뭐가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겁니다. 이 분포도를 그려놓은 거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집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서쪽 그 유럽의 그 로그풍 나무로 진 거고, 요거는 이제 재질들이 돌 같은 게 많은 거고, 요거는 이제 종합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니까 넘어갈게요. 요거는 독일인데 여기는 그 흙이나 돌로 하고 지붕은 초가로 이은 겁니다. 굉장히 멋지게 지어 있죠. 네, 초가집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많이 다른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되겠고, 네팔 흙 이거는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나무들로 이제 지은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버네큘러 하우스라고 그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토속적인 재료들을 이용한 집들이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스페인인데 여기는 흙이죠. 요거는 이 팀버가 버팀목들인데 이게 드러나게 그냥 이제 지은 겁니다. 요거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사이를 그 메꾼 방식인 거죠, 벽으로. 네, 요것도 이제 그 슬로베니아의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요거 세르비아 통나무 집이죠. 네. 요거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제 수상 위로 들어 올린 거죠. 들어 올린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네, 물이 홍수가 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벌레가 많아서 위로 들어 올리게 되고 그런 방식이죠. 그런가 하면은 극지방에서도 들어 올려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극지방이 어때요? 얼어 있죠.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까이 집은 실내의 공간이 따뜻해지면서 밑으로 집안이 녹아내립니다. 밑으로 꺼지죠. 그걸 막으려고 들어 올려서 이제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각기에다 맞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란의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돌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예 파고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옥인데 이게 구멍들이 다 있어요. 이게 다 집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데도 보면 다 이제 그렇습니다. 카메룬 이건 탄자니아. 이건 모로코. 이 주변에 있는 이런 흙들 같은 걸로 이제 지은 겁니다. 거의 뭐 이게 어디가 자연이고 집인지 가림이 안 되고, 여기는 말리의 팀북투 이런 식이죠. 이렇게 흙으로 지은 집들입니다. 중국입니다. 후첸 네, 이런 원형 가옥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아무리 그 집으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없어요. 여기는 온통 다 눈입니다. 요거만 이제 소개를 하고 집 그림은 그만 보도록 할게요. 요건 뭐냐면 뱀부, 대나무로 만든 집이에요.
대나무로 만든 집이고 테드 영어 공부 겸 그냥 아이디어 같은 걸 구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가면은 짧은 강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분 정도씩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번역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도 되고 테드 이 사이트에 가도 되는데 여기에 소개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집입니다. 대나무로 지은 집인데 왜 대나무로 지었냐? 지진 대비성이 이제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내구성이 강하고 우아하고 주변에서 조달 가능해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나무는 갖다 쓰는 대나무는 한 18m 이상, 20m 이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이제 길죠. 근데 그렇게 자라는데 3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두껍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나무 집을 진 겁니다. 이게 한 5, 6층 정도의 건물이라고 해요. 이분이 진 거고 안에 이 거실 같은 거죠. 이렇게 지어진 거고 이게 이제 베란다 아주 멋지죠. 이불 담을기가 어려울 지경인데 이게 이제 거실 여기 TV 보는 룸입니다. 이 화장실입니다. 소라기형 화장실이고 이분이 아까 그 여자분의 아버지 공동체 사업을 하고 학교를 여기서 건설하고 하면서 이제 공동주택도 짓고 이런 분입니다. 대나무가 이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 시설 중에 하나죠. 네, 이거 부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리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만든 거죠.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대나무의 강도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몇몇 또 가공을 한 거예요.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가공을 하거나 그리고 가장 힘을 쓰도록 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토착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해서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하는 장면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요것은 이제 설명들이 제가 되게 많은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문이잖아요. 문을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구성을 키우기 위해서 보통 저런 식으로 이제 정방형으로 하면은 옆에 이제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때요? 지구에는 그 중력이 작용을 하죠. 한쪽에 붙어 있으면 어떠냐면 이게 처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가운데다가 붙였어요. 그럼 중력의 작용에 굉장히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본 장면입니다. 네. 대체 이게 집인지 뭔지 알 수가 없게 멋있는 구조인데 이건 이제 학교. 네. 학교고요. 아까 그 다리고 작업하는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크고 실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쇠 이런 것하고 강도를 비교하는 것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오래가는 건축물을 구상을 하고 지은 거죠. 네, 집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보아왔는데 집이 뭐냐? 뭐 저보다 많은 걸 알고 계실 텐데 공교롭게 집이라는 한자어는 요 위에 요게 지붕이라는 의미죠. 집 가짜에서 요건 지붕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돼지를 가리킨답니다. 그러니까 세 마리 돼지의 이야기는 이게 뭔지 안에 돼지가 들어가 있고 지붕이 있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집인데 왜 집을 이렇게 의미를 했는가? 여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돼지가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들이 있고 실제로 예전에 중국에서는 뱀이나 이런 뱀하고 돼지하고 또 천적이랍니다. 그래서 뱀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집을 들어 올리고 밑에다가 돼지를 키우면서 돌아다니게 했대요. 그러면 뱀들이 없게 하고 그리고 또 돼지가
중요한 그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새끼도 많이 낳고 그래서 이 집안에 이거를 드렸을 경우에 불러오는 복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이 글자를 구성했다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생활을 반영하면서도 가치를 담은 꿈에서 또 돼지를 보면 또 좋다고 여러 가지 이제 흔히 예. 그래서 이 세 마리 돼지 새끼 이야기는 이거는 우리의 문화권하고 뭔가 연결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이라는 게 어때요? 이게 뭐 하나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죠.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의 종합체가 집이 됩니다. 기둥만 있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고 밑에 뭐 대들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거죠. 이게 골고루 한 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학문이나 기계, 예술 등 독자적인 경지를 이룬 상태 그것도 이제 집이라고 합니다. 일가를 이루었다고 할 때 그 일가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밖에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요거 여러분 본 거예요. 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처음에 뭐를 익힌다고 했었죠? 단어 같은 거를 익히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단어들을 붙여가지고 뭔가 문장을 만들게 되고 이 과정들이 사실은 의미를 축조하는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서 이루어진 것 신데렐라가 그걸 되게 잘했다고 했어요. 차곡차곡 세트를 이루어가지고 뭔가 이룬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집을 만든다고 할 때에 멋진 집 하나를 구성을 한 거예요. 신데렐라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멋졌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남의 눈에 좋게 평가를 받은 이제 그런 게 되게 될 텐데 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다 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지식의 집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랑의 집이 있을 수가 있고, 성공의 집, 사업의 집. 사업의 집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당장 뭐가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금이 있어야 돼요. 자금만 있으면 되나요? 네? 물건이 있어요. 팔 물건. 돈으로 이제 살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또 돈하고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할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여러 가지의 구성집이 있어야지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될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구성이 될 때에 지금은 냉장고 소리만 나와도 스티브 같지만 처음에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네. 처음에는 두 사람을 굉장히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하고 같은 공간에 있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생각이나 이념이나 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큼의 힘이 있겠죠. 그것이 얼마나 오래가는 이념이냐에 따라서 오래갈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부서지고 해체가 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집에 애가 태어납니다. 그 애는 아직은 이 가족 구성은 아닙니다. 가족 안에 들어와 있지만 왜냐하면 걔네들은 생각으로 동의한 구성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났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애한테 뭔가를 하도록 하고 하나가 되도록 요구하나 그 가족은 두 서로 다른 남녀가 만들어서 이루어진 그 울타리고 애는 아직 그거에 동의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동의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얘가 진짜 가족이 되거나 가족이 안 되거나 하는 거죠. 가족이 되면 오래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 때문에 더 빨리 집을 나가게 될 겁니다. 내 가족을 찾아서.
그런 원리가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겠죠. 나머지도 이제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굉장히 복합적인 게 있고 여러분들이 누적해서 살아온 경험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거에서의 구성물이 이제 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견딘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견디나 그거를 돼지의 문제하고 결합시켜 보면 어떨까? 여러분 사랑의 집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구성한 나의 사랑의 집은 초가집인 것 같아. 아니면 나무로 지은 집인 것 같아. 아니면 요지부동 벽돌집인 것 같아.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새 집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오락가락? 마법의 집? 네. 이거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초가집이라고 할 때에 뭔가 약한 점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 구성물 중에서 무엇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보강하면은 그건 좀 다른 집이 될 겁니다. 아니야, 난 그냥 차라리 허물어지게 둘래. 그럼 알아서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이게 어떤 종류의 집인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돼지 얘기가 돼지 얘기가 아닌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면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듣자 하니까 도무지 못 들어주겠다. 나는 이런 말을 좀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한 번, 두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이런 얘기는 네. 여기는 뭐냐면 폭발 지점 1, 2, 3입니다. 네. 듣자 한번 들었어요. 그렇죠? 네. 또 들었어요. 도저히 안 돼. 네. 그리고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못 참겠어요. 한 번 말했어요. 두 번 말했어요. 이제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과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 있어. 그리고 그것이 견딜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나에게 너 이렇게 하면 견딜 수 있어? 화 안 낼 수가 있어? 지금 뭐냐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싹 얘기를 합니다. 뭐야? 참아요. 네, 참아. 근데 이제 참으니까 그래? 그럼 요렇게 한번.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참아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요렇게 또 찌릅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요. 요런 과정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참는 부분이 있지만 못 참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내가 이 세 가지 돼지 중에 어느 한 돼지가 되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종류의 집 중에서 어떤 집이 되기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점들에서 그러한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여쭤볼게요. 나는 이럴 때 이런 돼지인 것 같다. 그때의 나의 집은 이런 모양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늘 돼지이기만 한가? 죄송합니다. 근데 늑대이기도 해요. 뭐냐면 요거는 지금 이제 듣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돼지 입장이 돼.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어떤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 불어. 끄떡 안 하는데 이렇게 불어. 이제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말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거를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또 그분은 돼지, 나는 늑대가 돼요. 네? 그럼 그분도 이제는 엄마가 말하니까 처음에 좀 참아요. 핸드폰 하지 말라니까 그래 맞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해 참아. 그랬다가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스팀이 올라온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문팡 닫고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이제 애들도 이 돼지가 됩니다. 그때 엄마는 이제 늑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늑대하고 돼지에는 거의 딱 붙어 있다고 있는 면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의 돼지, 나는 누군가의 늑대. 좀 이상한 그냥 이상하기도 한데 왠지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그 강연 시작부터 사실은 계속 해온 얘기의 좀 다른 버전이에요.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황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나는 무엇에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얼마만큼 크게 반응하는가, 이런 거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떨 때 어떤 누구의 어떤 상황의 돼지가 되고, 나는 어떨 때 누구에게 늑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냉장고에 먹을 게 없네. 지난번에 이제 해주신 얘기예요. 이제 좀 참습니다. 그래 없기는 없지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애 밥은 챙겨준 거야 그럽니다. 약간 이제 참으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 미안해. 그래. 제발 기본은 하고 살자. 그럼 이제 네가 기본 너무 무슨 이제 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건 예를 하나 든 건데 요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요런 말을 할 때 이게 냉장고 애 밥이기도 하지만 아니라고 제가 아닌 면도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두서 없이 온갖 집들만 보다가 이제 내가 그럼 늑대야 돼지야 이런 얘기 좀 헷갈리게 하다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요거는 디즈니에서 만든 3마리 새끼 돼지입니다. 요거는 8분 정도 만화 영화예요. 요거는 워너 브라더스에서 만든 겁니다. 요것도 짧은 거예요.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같은 점은 뭐냐면 우리 오늘 본 거는 앞에 돼지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죽었죠. 다 잡혀 먹었고 마지막 돼지만 있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상황에 얼마만큼 견디는지, 무너지는지, 내가 구성한 소중하다고 생각한 구성물이 어떤 지점에서 약한지 아니면 버티는지, 이런 거에 대한 비유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혼자만 살지는 않아요. 그쵸? 지금 옆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으로 살게 돼요. 그렇게 팀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에게 어떤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다음 시간에 볼 그 만화 영화들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3마리 돼지가 살아남는데, 그러면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살아남으려면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